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상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각국에서는 예상 이상의 교과서적 흥행이라며 한국을 향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 유로를 발행했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은 10일, 기획재정부는 발행 금리가 두 가지 모두 역대 최저치임을 밝혔습니다. 7일에서 8일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어 가상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는 흥행이 이어진 건데요. 특히 아시아 정부 최초로 7억 유로 규모 5년물 유로채를 전액 그린본드 녹색 채권으로 발행한 것은 대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 역시 이번 흥행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교과서 사례였으며 특히 유로와 그린본드가 압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역대 최저 가상금리로 발행하는 게 가능했다는 평가도 찾아볼 수 있었죠. 이번 채권은 한국이 발행한 최초의 사회적 책임 투자 채권입니다. 이는 발행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환경과 사회가치 창출, 친환경 플러스 사회가치 창출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과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60억 불 규모의 주문이 몰리며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외평채 발행을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외평채의 성공적인 발행은 그간 방역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행 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769%, 5년물 유로채의 경우 마이너스 0.053%입니다. 유로 5년물은 최초로 이자를 오히려 내지 않고 받는 마이너스 금리를 발행했는데도 사자 주문이 몰리며 성공적인 판매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는 지난해 한국 금융 역사상 처음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유로화 표시 외평채 금리를 마이너스로 발행해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대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자 조금 낸다고 좋아할 때냐, 빚 낸 걸 도대체 왜 자랑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역대 최저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한 한국이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 해외의 극찬이 쏟아지는 이유는 외평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평채는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율의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왜곡한 채권입니다. 때문에 외평채로 발행해서 확보한 외화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화 보유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투기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원화 가치를 지키고자 돈을 적립해두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빚을 내는 단순한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외평채 발행 목적은 환율 안정입니다. 외평채가 국내기관 외화채 발행의 레퍼런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화가 필요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죠. 즉 이번 외평채 발행은 정부의 국채 발행의 레퍼런스 역할과 동시에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사전의 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통해 최근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과 중국 헝다 사태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로 시장 변동성이 고조됐지만 한국의 외평채 발행은 안전자산으로서 입지를 굳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것이죠. 이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온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외평채가 발행할 때는 발행국가의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가상금리가 붙게 되는데요. 이 가상금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시 기준금리로 작용합니다. 이번에 역대 최저 가상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었으니 민간의 해외 채권 발행 금리가 같이 내려가 전체 차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상금리가 추가 하락하면 채권값이 높아져 발행액이 늘 수 있기도 하고 발행 흥행은 외환 보유액 확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외 충격 안전망 강화 효과도 커집니다. 실제로 이미 효과는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0.4%였던 산업은행 10년물 달러채의 가상금리는 외평채 발행 다음 날인 7일 0.37%로 떨어졌고 8일에는 0.36%로 내렸습니다. 유로 및 달러채 발행 후 국책은행 해외채권의 가상금리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훈풍은 민간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규 해외 채권 발행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나라의 외평채보다 한국의 외평채가 훨씬 낮은 가상금리로 발행됐다는 사실인데요. 6일 가상금리 0.25%에 발행한 10년물 달러채를 한국과 같은 날 발행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0.7%의 가상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같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낮은 가상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를 신뢰한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외신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언론은 한국 경제가 신용등급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우량하기 때문에 흥행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높아진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3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이 증가했으며 2018년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소부장, 백신 등 한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투자가들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당군 이래 최고의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발행으로 대외 재정 건전성의 높은 수준을 증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기조 속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4% 이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GDP 세계 10위 진입과 함께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수출도 이달 말 사상 가장 빠른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되고 있는 등 좋은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국내 유동성 역시 최대로 급증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총통화라고 불리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M1을 포함하고 있는 M2가 지금 당장 혹은 짧은 시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개념인 M1보다 급증하고 있어 통화 유통 속도가 미국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무한대의 국외 유동성인 달러 약세가 시작되어 현재 한국이 최고의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또한 녹록지 않은 조달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굳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물은 나날이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량국가 신용등급은 물론이고 국내 이슈어들의 꾸준한 발행 등으로 각국 기관과 신뢰를 쌓아온 결과입니다.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던 유럽 등에서도 점차 한국물 투자 비중을 늘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외평채 조달에서도 이런 기류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통상 한국물의 경우 아시아 기관이 70%가량의 물량을 가져갔는데 이번엔 유럽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데요. 달러 화채권의 경우 유럽 및 중동이 60%를 배정받아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갔고 아시아 배정 비율은 32%에 그쳤고 8%는 미국의 몫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외평채 발행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또 9월 들어서는 나스닥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며 국제 금융시장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외평채 발행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로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장 여건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